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평각과 복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구자기장이라는 용어부터 볼 건데요.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막대자석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N극, S극이 여기에 위치했을 때 철가루를 뿌리면은 이런 식으로 철가루들이 배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철가루들이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었는데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력선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 지구에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를 보니까 지금 남반구 쪽에 N극이 있고 북반구 쪽에 S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침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위치에서 N극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북극입니다. 자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자기장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자북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나오는 곳을 자남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자북극과 자남극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북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 북극이랑 다른데요. 지리산 북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위쪽을 가리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두 색깔로 색칠한 이 영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북쪽은. 그랬을 때 이 지도를 공처럼 말게 되면은 지구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옆으로 다시 와볼까요? 초록 색깔 이 영역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 점은 지구의 자전축과 지구가 만나는 점인데요. 이곳을 우리가 앞으로 지리산 북극 줄여가지고 진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진북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자북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 11.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북극과 진북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살펴보고 갈 건데 그것은 바로 자기적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도라고 하는 것은 위도가 0도인 지점이죠. 다시 말해서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바로 이곳 위도가 0도인 곳을 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전축이 기준이 아니라 자북극과 자남극을 연결한 바로 이 선에 대해서 90도에 위치한 바로 이 부분을 자기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복각 이야기를 할 때 적도라고 하면은 자기적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자기장에 대한 거 살펴보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지구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구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북극과 자남극이라는 용어 살펴보았고 진북이라는 용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평각이라는 것을 볼게요. 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지리산 북극과 이루고 있는 각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평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리산 북극이 원의 중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지구본을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파란 색깔로 색칠한 이 부분을 우리 진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리산 북극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A, B, C 세 개의 지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곳일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를 향할 겁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를 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북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자북극과 지리산 북극이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A의 경우 지리산 북극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자북극은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각도가 생깁니다. 이때 각도를 약 10도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의 평각은 10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바로 2라는 숫자인데요. 이거는 동쪽이라는 이스트를 따온 겁니다. 지금 지리산 북극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자북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자북극이 있다라고 해서 2라는 알파벳을 추가적으로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C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 지금 지리산 북극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자북극은 왼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각을 똑같이 1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의 평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은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랑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리산 북극에 대해서 왼쪽으로 자북극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쪽을 뜻하는 W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10도여도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E랑 W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B를 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벌어진 각도가 0도죠. 그래서 이때 평각은 0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구과학 2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복각을 보도록 할게요.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죠. 자기력선의 방향이 수평면과 이루고 있는 각입니다. 밑에 있는 지구 자기장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북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남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북극을 A라고 해보고 중위도 지역을 한번 B, 그 다음에 자기적도를 C, 그 다음에 자남극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A 위치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몇 도인가요? 그렇죠. 90도죠. 그래서 A 지역의 복각은 9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에도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력선이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사이에 각도가 생기는데 이때 이것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B지역의 복각은 세타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지역을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력선이 지금 수평면과 뭔가 나란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지금 몇 도인가요? 그렇죠. 0도죠. 그래서 C지역의 복각은 0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남극인 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 같은 경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은 지표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자기력선과 다시 말해서 나침반 자침의 N극이 향하는 그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요? 그렇죠. 90도죠. 그랬을 때 우리 D지역의 복각은 9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지역과 지금 D지역이 똑같은 90도예요. 그러면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과학에서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각도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수평면으로부터 나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각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복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암석 속에서 과거 지구자기장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지자기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석이 약 1억 년 정도 전에 생겼다라고 할 건데 이때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자기장의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 지구자기장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면과 지금 이루는 각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ABCD 알아본 것처럼 어떠한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각을 가지고 이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도 대륙의 이동인데요. 지질 시대 동안 지리산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와 비례를 합니다. 우리 자북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복각을 플러스 90도라고 했고요. 우리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극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마이너스 90도였죠. 이런 식으로 위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값을 가지는 게 바로 복각의 특징인데요. 인도 대륙에서 이런 식으로 복각을 측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인도 대륙은 아시아 대륙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인도 대륙에서 어떤 지층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은 7,100만 년 전 지층이고 그 위에는 뭐 5,500만 년 지층, 그리고 그 위에는 뭐 3,800만 년, 그리고 그 위에는 1,000만 년,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는데 각각의 연도마다 복각을 측정했더니 아래에 있는 표처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7,100만 년 전 복각을 보니까 마이너스 49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반구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이너스 49도니까 수평면이 있을 때 자기력선은 위로 이렇게 향할 것이고 이때의 각도가 49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자기력선은 자남극에서 나와서 자북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남반구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각의 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1이라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는. 아무튼간 복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5,500만 년 전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플러스 6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북반구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3,800만 년 전을 보니까 복각이 30도고요. 그리고 현재는 복각이 36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점점 북상을 해서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인도 대륙이 7,100만 년 동안 북상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복각의 측정으로부터요. 또한 이거 가지고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하여서 히말라야 산맥,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수려면 경계가 생겼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탐구 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문제에 출제될 만큼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복각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려면 경계가 존재하였다. 1,000만 년 전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륙은 과거에 남반구에 있었는데 점점 북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1,000만 년 전에 수려면 경계가 존재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A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약 2,800만 년 정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7,1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전, 다시 말해서 1,600만 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간 거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이동 속도가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지 않죠. 동일했다라면은 인도 대륙이 가만히 위치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복각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복각이 계속해서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죠. 복각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이 됐지만 이것은 방향을 의미할 뿐 복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인도 대륙 중앙의 한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ABC의 나이와 암석이 생성될 당시 고지자기의 방향과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복각이 36도인데 자기력선이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반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복각이 18도고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방향이고 38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B와 C는 북반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옆에서도 봤듯이 과거에는 남반구에 위치했지만 현재는 북반구로 이렇게 북상을 했다라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생성될 당시 남반구에 있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고緯도에서 생성되었다. B 같은 경우는 복각이 18도이고 C 같은 경우는 38도입니다. 우리 극에 가까울수록 90도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저緯도에 위치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진 이후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우리 A가 만들어진 이후, A 이후에 점점 북상을 하면서 우리 수려면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각과 복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두 개의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복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고지자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